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수많은 어르신들이 본인에게 해당하는 복지 혜택을 모르고 지나치고 계십니다. 지난주 복지 상담 현장에서 만난 한 어르신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82세 이순자 할머니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이고, 나는 평생 이런 혜택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았네. 벌써 3년째 받을 수 있었던 돈을 못 받고 있었다니. 할머니는 작년에 우연히 이웃 할머니를 통해 노인 일자리 사업을 알게 되셨고 지금은 매월 71만 원의 소득을 얻고 계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할머니께서 받을 수 있는 다른 혜택들이 무려 6가지나 더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디지털 돌봄 서비스, 백내장 수술비 지원, 효도수당까지 할머니는 이 모든 것을 합치면 연간 800만 원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비단 이순자 할머니만의 이야기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최신 통계에 따르면 현재 복지 혜택 대상자 중 실제로 혜택을 받고 있는 분은 3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70%는 정보 부족으로 혜택을 놓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놓치고 있던 복지 혜택을 찾아 연간 수백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 7월부터 전국 226개 시군구에서 동시에 확대된 9가지 핵심 혜택을 하나도 빠짐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각 혜택별로 신청 조건, 지급액, 신청 방법까지 상세하게 설명하고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발표한 최신 자료에 따르면 올해 어르신 복지 예산이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작년 15조 3천억 원에서 올해 19조 8천억 원으로 4조 5천억 원이나 늘어났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증가폭입니다. 그런데 실제 혜택을 받고 계신 분은 전체 대상자의 30%에 불과합니다. 70%의 어르신들이 본인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모르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매년 약 14조 원에 달하는 복지 예산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제가 25년간 복지 상담을 하면서 발견한 가장 큰 이유는 정보 접근성입니다. 복지 제도는 계속 개선되고 있지만 정작 필요한 분들에게는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 제도가 너무 세분화되어 있어서 어르신들이 전체적인 그림을 파악하기 어려운 것도 문제입니다. 노인 일자리는 고용노동부, 주거지원은 국토교통부, 의료지원은 보건복지부로 담당 부처가 다르다 보니 통합적인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첫째, 자녀와 함께 살면 받을 수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구 분리나 소득 기준을 별도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자녀와 동거하셔도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상당합니다. 둘째, 국민연금 받는데 또 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입니다. 대부분의 복지 혜택은 국민연금과 별개로 운영되며 오히려 중복수급을 장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소득이 있으면 안 될 것이다라는 걱정입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 소득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중산층 어르신들도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신청조차 해보지 않으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상황에서도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놓치기 쉬운 9가지 핵심 혜택을 하나씩 정확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점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 2025년 가장 주목해야 할 변화입니다. 올해 노인 일자리 예산이 1조 4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했습니다. 대상자 기준을 먼저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만 65세 이상이면
기본 자격을 갖춘 것이고 소득 기준은 단독 가구 월 239만 원, 부부 가구 월 383만 원 이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은 소득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월 100만 원을 받고 계셔도 다른 소득이 139만 원 이하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혜택 내용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공익활동형은 월 29만 원 수준으로 공원관리, 교통안전 지원, 급식 보조 등의 활동을 합니다. 하루 3시간, 월 30시간 근무로 부담이 적어 건강상 무리가 없으신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전국적으로 약 73만 개의 자리가 있으며 대기 기간은 평균 2에 3개월입니다. 사회 서비스형은 월 71만 원까지 가능하며 돌봄 지원이나 스쿨존 지킴이, 도서관 관리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입니다. 하루 4시간, 월 60시간 근무하며 관련 경력이나 자격증이 있으면 우대됩니다. 약 27만 개의 자리가 있고 경쟁률이 다소 높은 편입니다. 시장형 사업단은 수익에 따라 월 100만 원 이상도 가능합니다. 카페 운영, 반찬 배달, 세차 서비스, 택배 사업 등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사업 성과에 따라 수입이 달라지며 사업 마인드가 있으신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신청 방법은 지역 시니어 클럽이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는 노인 일자리 통합정보 시스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건강진단서이며 건강진단서는 가까운 보건소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점 지자체 효도수당과 장수수당. 이 혜택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별로 큰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같은 대한민국이지만 어디에 사시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4배까지 차이 납니다. 대상 기준을 살펴보면 대부분 만 65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며 일부 지역은 만 80세 이상은 소득 관계없이 지급합니다. 전라북도 장수군의 경우 장수하신 것 자체가 지역 자랑이라며 만 80세만 넘으시면 무조건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급액을 지역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세종시가 월 20만 원으로 가장 많고 수원시와 성남시가 월 15만 원, 전라북도 장수군이 월 10만 원, 제주도가 월 8만 원입니다. 반면 일부 지역은 월 5만 원이거나 아예 제도가 없는 곳도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일부 지역에서는 나이가 높아질수록 추가 지급하는 장수수당이 별도로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일부 지역은 만 85세 이상은 월 5만 원, 만 90세 이상은 월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은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간단한 신청서 작성만으로 가능하며 대부분 즉시 승인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과 통장사본 정도이고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당월부터 지급되며 매월 정해진 날짜에 자동 이체됩니다. 세 번째, 3점 디지털 돌봄 서비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복지에 접목한 대표적인 사례로 SF 영화에서나 보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대상은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이나 거동불편, 어르신이 우선이지만 기초연금 수급자는 대부분 신청 가능합니다. 특히 만 80세 이상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우선 선정됩니다. 서비스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집 곳곳에 IoT 센서를 설치합니다. 현관문, 침실, 화장실, 부엌에 각각 다른 종류의 센서가 들어갑니다. 화재 감지 센서는 연기나 급격한 온도 상승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119에 신고하고, 동작 감지 센서는 12시간 이상 움직임이 없으면 응급 상황으로 판단하여 가족이나 담당 복지사에게 연락이 갑니다. AI 음성 로봇도 함께 제공됩니다. 이 로봇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안녕하세요.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라고 말을 걸어주고 어르신의 답변을 분석하여 건강 상태를 체크합니다.
또한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복약 시간을 알려주고 날씨 정보나 간단한 뉴스도 읽어줍니다. 설치 과정은 신청 후 2주 이내에 전문 기사가 방문하여 1일에 이 시간 내에 모든 설치를 완료합니다. 사용법 교육도 함께 제공되며 어르신이 익숙해질 때까지 3회까지 재방문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은 설치비와 월 이용료 모두 무료입니다. 정부에서 연간 3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AS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네 번째, 4점 시민안전보험 가장 특별한 점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는 보험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지만 이미 가입되어 있는 보험입니다. 적용 범위는 해당 지역 거주자 모두 자동 가입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으로 적용되며 보험료 납부도 필요 없습니다. 서울시민이면 서울시민안전보험, 부산시민이면 부산시민안전보험에 자동 가입되어 있습니다. 보장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는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되며 화재 사고는 최대 500만 원, 자연재해는 최대 200만 원까지 보장됩니다. 사망 시에는 최대 1천만 원의 보험금이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또한 골절이나 화상 등 특정 상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위로금도 지급됩니다. 청구 방법은 사고 발생 시 주민센터나 해당 보험회사에 신고하면 됩니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는 진료비 영수증, 진단서, 사고 경위서 정도입니다. 보통 신청 후 2주 이내에 지급됩니다. 다섯 번째, 5점 백내장 수술비 지원 고령화 사회에서 가장 실용적인 지원 제도 중 하나로 실제 활용도가 매우 높은 혜택입니다. 대상은 만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소득 기준은 기초연금 수급자 수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단독가구 월 213만 원, 부부가구 월 340만 원 이하면 해당됩니다. 지원액을 정확히 계산해 보겠습니다. 백내장 수술비는 평균 150에 200만 원 정도이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본인 부담금이 30에 4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최대 12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 실제 부담액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양쪽은 모두 적용되므로 최대 24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수술 전 보건소나 주민센터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술 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니 반드시 사전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의사 소견서와 수술 예정 확인서이며 수술 후 영수증을 제출하면 일주일 이내에 입금됩니다. 여섯 번째, 6점 무장애 임대주택 및 주거개조 지원 주거 안전과 편의성을 동시에 해결하는 제도로 올해 예산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대상은 만 65세 이상이거나 장애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만 65세 미만이라도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임대주택과 주거개조가 다른데 임대주택은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100% 이하, 주거개조는 120% 이하입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신규 무장애 임대주택 입주로 전국에 5만 호를 새로 지어서 공급한다고 합니다. 이 주택들은 처음부터 어르신들의 편의를 고려해서 설계되었습니다. 문턱이 없고 화장실과 현관에 손잡이가 기본 설치되어 있으며 휠체어로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복도 폭이 넓습니다. 두 번째는 기존 주택 개조 지원으로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화장실이나 현관에 손잡이 설치, 바닥 단차 제거, 미끄럼 방지 바닥재 교체, 문폭 확장 등의 공사를 해줍니다. 평균적으로 300만 원 정도의 공사가 이루어지며 어르신의 신체 상태에 맞춰 맞춤형으로 설계됩니다. 신청 방법은 LH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임대주택은 추천 방식이고 주거개조는 신청 순서대로 선정됩니다. 현장 조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공사는 지정업체에서 진행합니다. 일곱 번째, 연금형 주택매입제도 주택연금 집을 담보로 평생연금을 받는 혁신적인 제도로
최근 가입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만 65세 이상 주택 소유자로 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든 단독주택이든 상관없으며 부부 중 한 분만 65세 이상이어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점은 주택에 기존 담보대출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급액을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3억 원 주택 기준으로 65세에 가입하면 월 약 1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70세에 가입하면 월 약 1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 연금액이 인상되어 구매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장점을 살펴보면 집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큽니다. 또한 연금 수령 중에도 주택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인들이 나중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면 주택을 되찾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주택금융공사나 주요 은행에서 상담받고 계약하면 됩니다. 주택 감정평가를 거쳐 월 지급액이 결정되며 계약 후 다음 달부터 바로 입금됩니다. 8번째, 희망저축계좌 확대 소득이 적은 어르신들의 목돈 마련을 돕는 정부 매칭 제도로 올해부터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 위계층이었는데 올해부터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60%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단독가구 기준 월 120만 원, 부부가구 기준 월 192만 원 수준으로 기초연금 수급자 대부분이 해당됩니다. 지원 방식은 본인이 월 10만 원 저축하면 정부가 30만 원을 매칭하여 총 40만 원씩 적립되는 방식입니다. 정부 매칭 비율이 30일로 매우 높아서 실제로는 본인 부담의 4배를 적립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최종 수령액을 계산해보면 3년 동안 매월 10만 원씩 총 36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 지원금 1,080만 원을 합쳐 총 1,4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연 이자율로 환산하면 약 200%에 달하는 엄청난 수익률입니다. 신청 방법은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하며 은행 계좌 개설도 도와줍니다. 중도 해지 시에는 정부 지원금이 회수되니 3년간 꾸준히 저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9번째, KTX SRT 시니어 할인 확대 일상생활에서 가장 체감할 수 있는 교통비 절약 혜택으로 별도 신청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만 65세 이상 누구나 해당되며 소득 기준이나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신분증만 제시하면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됩니다. 할인율은 평일 30%, 주말 20%로 상당한 수준입니다. 특히 평일 할인율이 높아서 여행 계획을 평일로 조정하시면 더 큰 절약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절약 효과를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서울 부산 KTX 기준으로 정가가 59,800원인데 평일에는 41,860원으로 17,940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월 2회 이용한다면 월 35,880원, 연간 43560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적지 않은 금액으로 다른 여행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방법은 온라인 예매 시 생년월일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되고 현장 구매 시에도 신분증 제시만으로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코레일톡 앱을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예매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략 및 우선순위, 이렇게 많은 혜택이 있다 보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실 것입니다. 25년간 복지 상담을 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신청 전략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즉시 확인 가능한 것들부터 시작하세요. 시민안전보험은 이미 가입되어 있으니 사고 시 활용 방법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KTX 할인은 다음 여행부터 바로 적용하시면 되고 신분증만 있으면 즉시 이용 가능합니다. 단기간 신청 가능한 것들을 2번째로 진행하세요. 효도수당과 장수수당은 주민센터 방문 한 번으로 해결되며
대부분 당일 승인됩니다. 백내장 수술 예정이라면 사전에 꼭 신청하세요. 수술 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중기 계획이 필요한 것들은 차분히 준비하세요. 노인 일자리는 면접과 배치 과정이 있어서 2에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본인에게 맞는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돌봄 서비스도 설치, 일정을 조율해야 하므로 1에 2개월 정도 여유를 두고 신청하세요. 장기 계획이 필요한 것들은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세요. 주거개조나 임대주택은 대기 기간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임대주택은 추첨이므로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여러 지역에 동시 신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전문 상담이 필요한 것들은 신중하게 접근하세요. 주택연금은 평생에 걸친 중요한 결정이므로 가족과 충분히 상의하고 여러 금융기관의 조건을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희망저축계좌는 3년간 꾸준히 저축해야 하므로 본인의 경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신청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준비하려다가 미루지 마시고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시작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혜택을 받기 시작하면 삶의 질이 눈에 띄게 개선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성공 사례 분석. 실제로 이런 혜택들을 체계적으로 활용하신 분들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75세 김철수 할아버지의 경우입니다. 할아버지는 작년에 노인 일자리 사회 서비스형에 참여하여 월 71만 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거주지인 수원시의 효도수당 월 15만 원, 그리고 올해 백내장 수술비 지원 24만 원을 받으셨습니다. 연간 총 1,056만 원의 혜택을 받으신 셈입니다. 할아버지는 퇴직 후 용돈 걱정이 컸는데 이제는 손자들 용돈도 당당하게 줄 수 있게 되었다며 무엇보다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보람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80세 박정순 할머니의 사례입니다. 할머니는 혼자 사시면서 디지털 돌봄 서비스를 받고 계십니다. 집에 설치된 센서들 덕분에 안전사고 걱정이 줄었고 AI 로봇과의 대화를 통해 외로움도 많이 해소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지난달에는 화장실에서 넘어지신 적이 있었는데 센서가 이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119에 신고되어 빠른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혼자 살아도 누군가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며 자녀들도 안심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72세 이영희 할머니는 3억 원 상당의 아파트로 주택연금에 가입하여 월 120만 원씩 받고 계십니다. 여기에 희망저축계좌로 3년간 1,440만 원을 만들어 손자 대학 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집은 그대로 살면서 매월 용돈이 나오니 정말 좋다며 평생 모은 재산을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어서 만족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실제 사례들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여러 혜택을 조합하면 연간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및 신청 시 유의점. 이런 좋은 혜택들을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도 있습니다. 첫째, 중복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의 경우 하나의 유형만 선택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건강 상태와 희망 소득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둘째, 소득 기준 계산 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허위 신고가 발각되면 혜택이 중단될 뿐만 아니라 이미 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신청 서류는 최신 것으로 준비하세요. 특히 소득증명서나 건강진단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만 유효합니다. 넷째, 변동사항이 있으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이 늘었거나 가족 상황이 변했을 때는 담당 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다섯째, 사기에 주의하세요. 정부, 복지, 혜택은 모두 무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비나 수수료를 요구하는 곳은 사기의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하세요.
마무리 및 행동 지침. 오늘 말씀드린 9가지 혜택 중에서 여러분께 해당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이런 혜택들은 여러분이 평생 납부한 세금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받을 자격이 있다면 당당하게 받으셔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거나 자녀와 함께 살고 계셔도 대부분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혹시 확신이 서지 않으시면 주민센터에 전화로 문의해 보세요.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행동하는 것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중에 가능한 것 하나라도 신청해 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지역별 효도수당과 장수수당을 상세히 비교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지역마다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나는 이유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좋은 정보는 함께 나눌 때 더 큰 가치를 가집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끝으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